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사 시간이 또 됐습니다. 이게 개학 날이 어느 정도 확정이 났는데 그때까지 한 대략 강의를 한 대여섯 개는 더 찍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과서 페이지는요 98쪽에서 103쪽까지고요. 1890년대 조선이라고 해가지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원 순서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뭐 최대한 맞춰가려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역사는 큰 흐름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일단 이번 시간에도 표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890년대라는 요 시기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하고 아쉬움도 많이 남고 뭐 하여튼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만 해도 요 표 안에 들어가는 사건만 해도 되게 많습니다. 일단 굵직한 걸로 동학농민운동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부 쪽에서는 이제 개혁 이야기를 주로 할 거예요. 갑오개혁, 을미개혁, 뭐 마지막에 아관파천까지 이러는 거고, 외국도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던 청나라와 일본이 드디어 우리나라를 두고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죠? 청일전쟁,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시모노세키 조약, 뭐 삼국간섭에 이르기, 을미사변에 이르기까지 되게 많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배경 가운데서 나왔고 이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런 부분을 잘 따라오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영상으로 찍는 게 좋은 게 있다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한번 듣고 모르면은 계속 보면 되고, 결국에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떤 순서로 요 칸들을 채워가느냐, 여기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리 뭐 따라오면서 적을 친구라면 동학 요 아래쪽에는 한 4줄 정도 띄워 주시고요. 정부 쪽에는 한 5줄 정도 띄워 주시고요. 외국은 한 2줄 정도. 네, 크기는 이거니까 가로로 적는 게 조금 정신 건강에 이롭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뭐 영상 이 카메라도 열악하기 때문에 뭐 누가 옆에서 쪼아주고 막 이런 것도 없어요. 뭐 줌했다가 뭐 벌려줬다가 뭐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잘, 하여튼 뭐 여러분들 동영상 잘 확대하고 뭐 요셉보이 그런 거 잘하대요. 예, 잘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동학입니다. 동학이라는 거는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사실은 이 세도 정치, 1860년대 그 삼정의 문란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힘들고 어려웠던 백성들이 찾는 새로운 종교가 등장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서학이라고 부르는 천주교고,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동학이다. 아무래도 서학은 외국 거니까 우리도 뭐 하나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동학이죠. 그죠? 구체적인 가르침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뭡니까? 세 글자로 인내천. 인간은 곧, 사람은 곧 하늘이다. 사람이 하늘이다. 이 하늘이나 저 하늘이나 똑같지 뭐, 평등하다. 결국에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나라에서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평등 얘기하는데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초기 교주였던 최재우 씨가 어떻게 됩니까? 흥선대원군 때 잡혀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 뒤를 이은 게 누구냐면 최시형이라는 2대 교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2대 교주 때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이 좀 더 커져요. 어떻게 보면 그 전보다 더 커집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 의미하느냐, 요 시기 1880년대 90년대 들어오는 요 시기에 백성들의 삶이 어떻다? 어렵다는 얘기죠. 아니, 살만한데 이런 거 하겠어요? 살만한데 뭐 이런 데 관심이 가겠어요? 관심 안 갑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요 시기에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죠? 탐관오리들이 계속 설친다.
그래서 농민들이 살기 어려운 거다 하는 얘기죠. 특히 이 동학이 어디 쪽에 주로 퍼지냐면은 삼남지방이라 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세 개 도가 있거든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지대냐? 농사 잘 되는 곳이잖아. 상대적으로 농사가 잘 되는 곳. 그 농사가 잘 되는 곳일수록 어떻게 탐관오리들이 모여드는 거죠. 어디 뭐 뺏어 먹을 거 없나 싶어가지고. 그죠? 어디 뭐 산골짜기 마을 그런데 뭐 탐관오리 안 옵니다. 예, 그런데 돈 주고 안 들어가요. 이때 다 뭐 메가매직하고 이럴 식인데 돈 주고 저 산골짜기 가가 뭐 하겠어요? 뭐 송이버섯 캐고 있을까요? 안 되잖아. 그래서 주로 탐관오리들이 집중적으로 수탈하고 괴롭히고 하는 데가 어디다? 삼남지방이다. 그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세가 성장했다고 하니까 1890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잘 보이겠죠? 교조 신원운동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교조, 우리 종교의 할아버지 신원운동, 신원이라는 거는 명예회복시켜준다 하는 얘기예요. 최재우가 사형장할 적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혹세무민, 백성들이랑 세상을 굉장히 현혹시켰다라는 식으로. 그거 아니다. 우리 최재우 교조님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 하면서 얘들이 집회를 한 번씩 열어요. 그게 삼례에서도 있었고요. 보은에서도 있었어요. 뭐 더 있어요. 뭐 공주에서도 있고, 뭐 금군가 뭐 그런 데서도 하고, 뭐 그런데 요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전부 뭐 이거죠. 우리 최재우 명예회복시켜달라. 최재우 씨 명예회복시켜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이게 1892년에 삼례, 1893년에 보은인데 특이한 거는 1893년에 보은 집회 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척, 외양, 창의. 척, 외양, 창의. 척, 배척한다. 외, 일본 외놈들과 양놈들, 서양놈들을 배척한다. 그리고 창의 뜻을 세운다. 그러니까 애초에 종교적인 이 교조 신원운동만 해도 자기 종교 명예 살려달라 하는 종교적인 집회에서 이제는 뭐야? 이 사람들이 의견 제시를 하는 거야. 정치적 집단이 돼가는 거지. 정치적으로 의견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 속으로 좀 뭔가 집단화가 되고 있다. 세력이 커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불을 땡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1894년, 위에 이거 연도입니다. 연도월이에요. 1894년 1월 달에 벌어진 고부 농민봉기입니다. 고부라는 지역은요, 저 전라도 정읍, 지금의 정읍 그쪽이지 싶은데 좀 전라북도 좀 위쪽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작은 고을인데 여기에서 일이 터지는 거야. 어떤 일? 병갑이라고. 아주 그 탐관오리 중에 뭐 어떻게 보면 탐관오리의 아이콘이죠. 네,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조병갑이가 폭정, 나쁜 정치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저수지 있는데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저수지 한 개 더 만들자 그래요. 그 저수지가 이제 만석보라고, 요 저수지만 완성되면은 만석의 곡식이 쏟아난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만석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석보를 갖다가 막 이제, 백성들을 일시켜가지고 만들었지. 뭐 백성들도 불만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결국엔 뭐 농사 때 쓰는 건데 뭐 그렇게 그거 하겠나라고 했는데 정작 완성되고 나니까 이 조병갑이라는 놈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세금 거두는 거야. 세금 거두는 거야. 물세를 내락하면서 세금을 거두게 사용료를 받는 거고, 나중에 뭐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뭐 2천냥인가? 2천냥 같으면 지금 돈으로 하자면은 한 4천만 원? 8천만 원? 부조금 모아라고 막 시키고 백성들한테. 그리고 뭐 공덕비, 자기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워달라고 쫄라가지고 공덕비를 세우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건 아주 백성들을 기본적으로 착취한다라는 생각이 가득해요. 야가 영의정, 당시 영의정을 지냈던 사람의
조두순인가 뭐 그럴 텐데 영의정을 지냈던 사람의 조카예요. 조카. 조카. 사위의 조카인가? 하여튼 거기랑 또 빽이 좋아요. 야가 빽이 좋아. 그래가지고 요래 폭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부에 있는 농민들이 저항을 한 거죠. 또 이름 생각 안 난다. 참 큰일 났네. 전봉준, 주인공이 전봉준입니다. 이 전봉준 주도로 이루어지거든요. 전봉준. 이 사람이 동학도예요. 동학도. 야, 이분의 아버지가, 이 사람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학무식인데 뭐 학교인가 학청인가 뭐 어쨌든 그 사람이 동네에서 그나마 좀 글 좀 알아요. 요 집안 자체가 원래 몰락이 양반 집안, 잔반이라고 하죠. 몰락이 양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야가 글 좀 알고 이러니까 항의를 하러 농민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저 좀 글 아는 형님 가가지고 좀 항의 좀 해주세요 이래 된 거지. 그래가 항의를 했다가 조병갑이한테 물씬 두드려 맞고 장독이 올라가지고 죽어붙어요. 곤장 알지? 곤장 이거 막 그냥 가요. 옛날에 뭐 완전 거의 그거 한 대 맞으면 이제 겉과 속이 피부 이 겉과 속이 바뀌어 부는데 뭐. 그러니까 그 독 올라가지고 결국 죽고. 거기에 화난 전봉준을 비롯한 친구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농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특이한 거는 이때 농민 봉기를 할 적에 뭐를 썼다고 합니까? 사발통문이라고. 그죠? 사발통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 어차피 정부 쪽에 쓸 게 없습니다. 사발통문이라는 거 이렇게 글씨가 있어. 우리 다 같이 뜻을 세웁시다 라고 하면은 이제 뜻만 세워가 될 게 아니고 애들 사인 받아야지. 혹시 딴소리 하나 있을까봐 애들 사인 받아야지. 그러면 사인을 받는데 이렇게 사발이란 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삥 둘러가면 이름을 적는 거지. 왜? 보통 이렇게 적는단 말이야. 이렇게 적으면 누구 하나씩 이름 적겠지. 전문걸, 이순희, 김세은 이렇게 쭉 적는단 말이야. 쭉 적으면은 결국엔 농민봉기라는 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못 죽입니다. 그거 다 죽이고 나면 농사는 누가 짓고 소는 누가 키우고 세금은 누가 내. 결국에는 다 처리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주도자만 잡아다가 이제 댕강댕강 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 글이 나왔다, 이 농민봉기의 어떤 선언서가 나왔다, 그러면 누가 주도했겠어요? 얘 아니야? 제일 앞에 적은 놈이 주도했겠지. 뭐가지 날아가는 거야. 나머지는 앞으로 그러지 말이 끝. 그지? 근데 이 사발통문이라는 건 적을 때 어떻게 해? 요렇게 세로로 적는 거야. 전문걸, 이순희, 김세은 이렇게 해서 쭉 둘러가면서 쭉 적는 거야. 그럼 이렇게 적으면 장점이 뭐야? 이렇게 적으면 장점이 뭐야? 누가 주도자인지 모르지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동학대 사발통문 쓴 거, 이거는 최근에 발견됐어요. 1970년대인가 60년대 말인가 그때 발견된 자료인데 특이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때 당시에 이런 거 동학이 처음 썼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옛날에 보부상도 또 썼고 일본에서도 이런 거를 좀 자주 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봉준이 주도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조병갑이를 잡아다가 가두고 물씬 두들겨 팼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한다면 일반적인 농민봉기로 끝났겠지요. 근데 나중에 이 사건을 이제 진압하려고 안핵사라고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해결사처럼 나라에서 보내는 진상조사단 이런 친구가 있어요. 요때 이용태라는 사람이 오는데 야가 와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누구 편을 들었느냐? 농민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조병갑이 편을 든 거야. 그래가 관련자들 가운데 진짜 죄 없는 사람들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동학이 빡 돈 거야. 완전히 돈 겁니다. 그래서 야들이 원래 조직이 있잖아요. 동학이라는 이 종교 조직이 있잖아. 여기에 연락 돌린 거지. 야, 우리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업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지요. 그래서 동학 농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1차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때의 봉기는요, 보통 동학이 두 조직이 있었습니다. 남접과 북접이라고 하는데, 남접 쪽은 전라도 쪽, 북접 쪽은 충청도, 경상도는 동학 믿는 애들은 좀 있는지 몰라도 그거는 양반세가 워낙 강해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1차 봉기 때는 남접, 그러니까 전라도 쪽 동학이 중심이 돼가지고 봉기를 한 겁니다. 뭐 들고? 죽창 들고. 죽창 알죠? 대나무로 된 거 쫙 해야 길쭉하게 돼가지고, 그죠? 아우, 찔림 많이 아파요. 네, 죽창. 공평하게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죽창 앞에는 모두 다 평등하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접이 중심이 돼가지고 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외치지요. 뭐라고? 구호를 외칩니다. 제폭구민, 보국안민. 제폭구민, 보국안민. 제폭구민은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구한다. 보국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그런 뜻을 세우면서 동학농민군, 거의 한 몇만 대요. 몇만 대는 동학농민군이 우르르 가는 거야. 어디로? 전주로. 왜? 당시 전라도 원탑도시 전주. 전라도의 1번 도시가 전주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주를 향해서 갑니다. 가는 와중에 황토현 전투라든가 뭐 황룡성 전투라든가 이런 전투에서 정부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요 1차 봉기 때의 싸움은요, 정부와의 싸움이죠. 그렇죠? 정부군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싸움에서 져요. 정부가 져. 광군이, 야들은 그래도 총도 있고, 이때쯤 되면은 기관총처럼 이렇게 돌리는 총도 나와요. 게틀링건이라고. 그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군 지휘자가 자기들이 공을 세우겠다고, 이번 기회에 한번 공을 세워보자 하면서 나서다가, 서울에 있는 정식 군대가 오기를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들끼리 우르르 짜가지고 해볼라 하다가, 오히려 동학 애들한테 제대로 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전주성까지 함락이 됩니다. 전주성 획득, 정복, 함락,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4월 중이에요. 요건 4월이에요, 4월. 4월 달에 전주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아주 크게 놀라지요. 왜? 전주라는 건 전라도 제1번 도시. 전라도라는 건 우리나라의 곡창지대. 당장 그 해 세금 들어올 게 막막한 거야. 그리고 정부군데, 그냥 뭐 죽창 들고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야들이 막 칼 들고 설치고 막 이러니까, 칼 들고 설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전주성에 가면은 무기고 있잖아. 거기 뺏어가 이제 총 들고 완전 무장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심각한 거지. 그때 정부가 뭐랍니까? 아주 큰 삽질을 하지요. 이게 문제예요. 잠깐만요. 시간 좀 볼게요. 18분 충분하네요. 정부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이게 되게 나쁜 거예요. 어디? 청나라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심각성이 모르는 거야. 이게 왕조 시대니까 가능한 거지. 이 나라가 좀 위기에 빠졌다. 정확히 나라가 위기에 빠진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왕과 그 지배층의 그 위협이 가해진다 하면은 이 친구들이 다른 나라 군대 부르는 걸요, 여사로 여겨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한다니까. 그게 왕조 시대의 특징이지. 옛날에 이래 보면 프랑스 혁명할 때도 보면요,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그 혁명군이 막 들이닥치고 막 위기에 빠지니까 뭐라냐, 오스트리아 군대를 부르잖아. 지금 생각으로서는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때 당시는 왕조 시대니까 이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나중에 엄청난 쓰나미를 몰고 오는 거지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죠?
이게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누가 옵니까? 자, 밑으로 갈게요. 5월달 밑에 적습니다. 외국에. 누가 와요? 청나라만 온 게 아니죠. 누구도 같이 와. 청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출병을 합니다. 뭐 청나라가 일본 보고 같이 가자 한 건 아니었어요. 청나라가 일본 보고 야 우리 갈 건데 같이 갈래? 그건 아니에요. 원래 아들이 그 갑신정변 이후에 조약을 맺잖아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뭡니까? 텐진 조약이라고 그죠? 텐진 조약 여기 적을게요. 뭐 텐진인지 어인지 여인지 모르겠다만 텐진 조약을 맺어서 서로 통보한다고 얘기해 줘 있었거든. 조선에서 먼 일 나서 군대를 파병할 때 서로 통보한다고 그게 알려줬어요. 일본에. 일본에 알려주니까 일본은 사실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지금 혈안이 돼 있었는데 이때를 기회로 판단한 거죠. 우리 그럼 가야겠다. 일본은 왜 와? 제물포 조약에 보면은 제물포 조약 기억납니까? 그 이모군란 이후에 맺었던 제물포 조약에 의하면 이 친구들이 이제 그 공사관과 자기 거류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 보호하는 규정이 있거든. 그 핑계로 일본도 군대를 보낸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 정부가 원했을까? 안 원했을까? 안 원했어요. 일본 애들 찝찝하거든. 옛날에 갑신정변 때 일도 있고 이러니까 그 정부에서는 아차 싶은 거야. 심지어요 5월 5일 날 야들이 도착을 청나라는 5월 5일 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산으로 가요. 아산이 어디냐? 지도 잘 못 그리는데 그냥 그려볼게요. 어이구 망했어요. 네, 지도 그려볼게요. 아산이 요 충청도 쪽에 있거든요. 충청도 쪽에 여기 청나라 애들이 여기 있다면 일본 애들은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인천으로 와요. 인천이 어딘데? 서울 바로 옆에잖아. 5월 6일에 일본 군대는요 인천으로 와요. 제물포로 도착한다고. 제물포로. 그 여기에 아차 싶은 거지. 이거 뭔가 분위기가 싸한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아산으로 온 거는 당연하지. 왜? 동학이 전라도에 있으니까 야들 진압하려면 충청도 가까운 데 가야지. 그 인천에 온 야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얘들을 빨리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부와 동학이 급 화해를 합니다. 화해하는 약속. 전주에서 전주화약이라는 걸 맺는 거지요. 우리 화해했다. 그죠? 우리 화해했다. 이 얘기죠. 이 얘기. 그리고 동학이 차지한 지역을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줍니다. 전라도 쪽에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쪽 지역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동학은 전주화약 이후에 그곳에 차지한 지역에 집강소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 군이 한 대략 53개 정도 군이 있었대요. 여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개혁을 실시를 하는 거지요. 그죠? 점령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해서 동학에서는 개혁을 합니다. 개혁 내용은 옆에다가 적을게요. 여기 어차피 적을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교과서 100쪽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 100쪽에 보면은 폐정개혁안 12개인가 하는 조항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 동학이 끝난 이후에 오지영이라는 사람이 동학사를 쓰면서 만든 내용, 동학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게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의심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100쪽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보면은 이제 뭐 노비 해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탐관오리 벌주기 뭐 이런 내용들이 요 개혁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점령한 지역, 그러니까 점령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주로 전라도 지역인데 전라도 안에서 점령 못한 지역도 있어요. 나주라든가 남원은 나중에는 점령하는데 나주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는 양반세가 워낙 세요. 그래가지고 거긴 못 갔어요. 그러니까 동학을 이제 나중에 진압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부 군대도 있지만은 그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조직되는 양반들도 있어요. 양반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보면 황해도 양반이었던 그 누구 안태훈인가?
안중근 아버지 그분도 옛날에 동학을 진압했던 양반들이죠. 양반 출신이죠. 뭐 하여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는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그 청나라 일본 너 그 이제 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들이 갈까 안 갈까요? 안 가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